시작해보죠. 오늘 저희가 할 얘기는 그 코르틴인데, 이 코르틴 관련해서는 아마 이것저것 보신 게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창을 써서 검색을 해보면, 그 코르틴, 라는 라이브러리들이 존재를 하고요. 코르틴 같은 경우는 좀 되게 부스트 특유의 그 쓰기 어려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설명해야 될 것도 많고, 이렇게 이름도 좀 길쭉하게 되어 있고, 전부 다 소문자야 막그 처럼 표기한다고 해야 될까? 이렇게 언더스코어를 써서 표기를 해야 되는 그런 좀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게 저희 유튜브 영상으로 좀 나온 게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해보시면 티비콘 채널에 들어가서 이쪽 채널에서 검색을 이제 코르틴 이미 심플 세계에서의 코르틴과 관련해서 몇 개의 발표 영상들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제 설명 중에서 궁금한 게 있다 라는 게 있으시면 여기서 좀 더 찾아보실 수도 있고, 제가 오늘 하고 아마 다음 주 혹은 3주 정도를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3주 정도 제가 이걸 맡게 되면은 하나씩 설명을 더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뭐 윈도우즈 런타임에 어떻게 코르틴을 적용했는가, 코르틴은 실제로 어떻게 동작을 하는가, 코르틴을 쓰면은 오버헤드가 좀 줄어든다. 그런 식의 설명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뭐 그런 복잡한 이야기는 안 할 거고 간단하게 어, 제가 그동안 정리를 해놨던 걸 가지고 진행을 해볼 겁니다. 공개가 제대로 됐어야 할 텐데 제대로 안 됐으면 어떡하지? 네, 지금 너무 작게 보이니까 네, 됐군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건 MSVC의 코르틴,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통 많이 쓰시는 이 비주얼 스튜디오의 코르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코르틴을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2015 업데이트 2 이후로부터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이제 그 비주얼 스튜디오 팀 블로그에 가끔씩 올라와 있는 것들 보다가 이제 그렇게 버전 제한이 있다라는 식으로 알게 된 것이고, 그다음 컴파일러 옵션, 그다음에 헤더 파일을 몇 가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건 바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상한 소리가 저희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은 프로퍼티에 들어가서 C# 코드가 있으면 이렇게 C++이 활성화가 될 텐데 아래쪽에 커맨드 라인에 슬래시 await를 집어넣게 되면은 저희가 코르틴을 실제로 컴파일러가 사용할 수 있게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스탠다드 C++ 레이티스트 같은 경우는 몇 가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지원하는 C++ 표신 그 표준들 기능들을 약간 추가해 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실제로 이건 오늘과는 별로 상관없으니까 조금 보도록 하죠. await라는 기능이 있으면 되고요. 지금 코드를 제가 좀 짜놨는데 바로 코드로 들어가 보면 간단하게 입출력을 위한 IO 스트림과 IO 매니플레이션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네, 이 익스페리먼털 그러니까 실험 헤더라고 해야 될까요? 이 실험 헤더들을 저희가 인클루드를 해야 됩니다. 보시면 코르틴과 제네레이터 두 가지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간편성을 위해서 이렇게 스탠다드와 스탠다드 이제 실험 헤더 네임스페이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고 제가 간단한 피보나치 숫자들을 받아오는 코르틴을 한번 짜볼 겁니다. 또 피보나치 그리고 n 여기서 n이 의미하는 거는 나 피보나치 수를 한 10개 정도 줘. 한 피보나치 수를 한 5개 정도 줘. 그때 n을 말하는 것이고요. 먼저 첫 번째 피보나치 수가 있어야겠죠. F1. 그 F2, 두 번째 피보나치 수는 이제 0, 1, 1, 2, 3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n개만 받아오기 위해서 루프를 돌아야겠죠. for i는 0부터 까지 하나씩 분산하고 여기서 이제 다음 피보나치 수를 계산할 겁니다. int f3는 F1과 F2다. 그 다음에 F2는 이제 1은 F2. 이렇게 한 칸씩 또 넘어가 줘야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만약에 F1은 1이고 F2는 2라 그러면은 는 3이다. 이렇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진행해서 2와 3이 됐다고 하면은 5.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진행을 해서 3과 8이다.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 수가 연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건 피보나치 수를 하나씩 받아오는 걸 원한단 말이죠. 코, 윌드, 원. 첫 번째 피보나치 수를 나한테 줘. 라는 식으로 저희가 키워드를, 코어 윌드 키워드를 사용해서 함수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저희 리스트라던가 이터레이터 사용할 때 이렇게 축약 구문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밸류는 피보나치 수, 이제 10개의 피보나치 수 리스트를 받아온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표준 출력을 사용해서 이걸 해보겠습니다. 하고 출력을 하면 이래라 컴파일러, 이래라 비주얼 스튜디오. 네, 이렇게 10개의 피보나치 수가 출력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폰트가 작으니까 좀 키워야겠네요. 이렇게 저희 0부터 시작해서 0, 1, 1, 이제 1 두 개 더한 2, 1과 2를 더한 3 이런 식으로 총 5개, 5개에서 10개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값을 좀 더 키워볼까요? 15개를 달라. 이거 돌려보면 15개가 출력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이 동작할 수 있느냐, 이런 동작이 가능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한번 저희 브레이크 포인트를 띄워서 한 단계씩 좀 확인을 해보죠. 브레이크 포인트를 총 3개를 찍고 F5를 눌러볼 겁니다. 잠시 치우고 보시면 이렇게 메인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다가 피보나치 함수를 부르게 되겠죠? 피보나치 함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F1과 F2를 초기화를 시켜주고 루프 안 들어와서 F3을 계산한 다음에 여기가 아마 좀 이상하실 텐데요. 갑자기 함수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튀어나가서 이쪽으로 딱 들어왔죠. 그러면 지금 밸류가 무엇이냐? 이제 0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루프를 돌고 F10을 몇 번 눌렀더니 이제 저희 아까 멈췄던 이 코어 일드 지점 바로 아래쪽으로 지금 함수의 포인터가 들어온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루프를 돌아보면 F1과 F2가 갱신이 되었죠. F1은 1이 되었고 F2는 1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F3은 1가 될 것이고 다음 피보나치 수 F1을 이상한 루프를 지나서 콘솔 화면에 출력을 시켰습니다. 0과 1 이렇게 출력된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아까 잠깐 콘솔 때문에 멈췄는데요. 제가 지금 계속 F5를 눌러서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이리저리 포인터 지금 브레이크 포인트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15를 요청했으니까 15개의 수를 출력한 다음에는 완전히 종료를 하게 되겠죠. 최근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사용해서 이제 이리저리 지금 프로그램 카운터 그러니까 PC 지금 저희 코드의 흐름이 이리저리 뛰는 걸 보셨을 텐데 사실 이건 저희가 옛날에도 많이 쓰던 방식입니다. 옛날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좀 옛날인데요. 여기서 고식 올드 패션이라고 설명했었는데 보시면 결국 모든 것은 고트다라는 게 제가 이 코르틴을 사용하면서 이제 알게 된 점 그리고 여러분들 보여드린 점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 있다가 갑자기 다른 지점을 점프를 하고 진행하다가 다시 또 저희 프린트하는 쪽으로 돌아오는 그런 식의 되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제가 코르틴으로 작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코르틴과 서브루틴이 다른 게 뭐냐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자면 둘을 먼저 좀 명확하게 정의를 해보자면 서브루틴 같은 경우는 이제 호출자와 피호출자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콜러 이걸 잠깐만요. 제가 엣지를 쓰면 좀 더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겠군요. 이 생각을 못했을까요? 엣지에 조금 작은가? 네, 이 기능을 사용해서 보시면 이렇게 콜러가 있고 콜러가 호출을 해주면
바로 콜리로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콜리에서 리턴을 하게 되면은 콜러로 돌아가게 되죠. 이게 일반적인 저희 서브루틴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네. 그림이 초기화가 안 됐군요. 다시 살짝 그대로 갔다가 알겠어요. 제가 급하게 준비를 해서 좀 당황스러운 화면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디 갔지? 네. 네, 이게 코르틴의 그림인데요. 저희 호출자가 있어서 처음에 호출을 하게 되면은 코르틴이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코르틴이 활성화되면 중간에 저희 코어 일들을 사용해서 중간에 멈췄었죠. 멈추고 여기서 멈췄다는 의미는 여기 F1까지만 이 19번 줄까지만 진행을 하고 그 이후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로 바로 이 지점, 출력하는 지점을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시 저는 그냥 리주머라고 서술을 했었는데 리주머 쪽에서 다시 코르틴 재활성화해 그래서 액티베이트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저희 다시 돌아와서 이 F1과 F2 갱신하는 작업을 수행을 했었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코르틴을 다시 재활성화를 시킵니다. 재활성화를 시킨 다음에는 저희가 서스펜드 중간에 다시 코일드 루프를 돌면서 코일드를 쓰거나 아니면은 실제로는 여기서 보이지 않으셨겠지만 컴파일러 이 아래쪽에 코 리턴이라는 특별한 구문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리턴일 수 있겠죠. 이렇게 리턴문을 만나게 되면 제가 완전히 함수 밖으로 빠져나와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그림처럼 콜러에게 돌아오는 구조가 됩니다. 그럼 왜 이런 방법이 필요하냐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예전에는 지금까지 프로그래밍들은 서브루틴을 사용해서 크게 어려웠던 점이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현재도 많은 코드들이 코르틴 없이 서브루틴만으로도 구현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옛날에는 이게 좀 더 일반적인 코드의 패턴이었다는 것이죠. 저희 이건 더 아트 오브 컴퓨터 프로그래밍 1권 빨간 큰 책이 있습니다. 도널드 크누스가 서술했던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이제 믹스라는 작은 어셈블리 예제를 보여주면서 이런 코드들을 가령 뭐 트리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어떤 엘리베이터 같은 예제들을 작성할 때 이런 식의 어셈블리 형식으로 작성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코르틴과 지워버렸네요. 코르틴과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서브루틴 코르틴과 서브루틴이 조합된 형태로 코드가 작성된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아니 내 말을 안 듣는 것이냐? 네, 갑자기 엣지가 제 말을 듣지 않는군요. 이런 쭉 내려와서 네, 그래서 서브루틴과 코르틴 차이점을 조금 더 진행을 해보죠. 보면은 제가 여기서 스택이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엣지 있는 건가요, 그게? 네, 스택이다라고 이제 함정이다라는 스타워즈의 이 대사가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가져왔었는데 저희 지금 서브루틴을 사용하는 구조는 이렇게 자, 제가 약간 동작한 게 이상해진 것 같아요. 네, F1에서 호출 시작을 해서 begin, A 구문, B 구문, 그 다음에 F2 호출하고 F2 내선 D, E 이렇게 어떤 트리를 순회하는 그림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통 문제되는 게 이제 블로킹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가령 기기로부터 프로그램 코드를 읽어온다든가 예전에는 천공 카드를 사용해서 코드를 집어넣어주는 식으로 동작을 했었잖아요.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입출력이 있는 경우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저희 코드를 F1을 시작해서 P0로 갔다가 나 입출력을 해야 되네? 그러면 입출력 루틴으로 점프를 해서 뭔가 열심히 처리를 하고 디스크로부터 읽어오고 그런 처리를 한 다음에 돌아옵니다. 돌아온 다음에야 이제 P1과 P2에서 이 입출력된 결과물을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테이트먼트 D 구문에서 또 입출력이 있다 하면은 어떤 먼 세계로 돌아갔다가 이렇게 돌아오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불편하단 말이죠. 생각보다. 왜 불편하냐면 입출력이 끝날 때까지
다음 구문을 진행할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거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11콘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예제를 들고 있는데 저희 바로 여기서 지금 코드 같은 경우만 해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 스테이트먼트 1번이 있고 2번이 있다 라고 하면 스테이트먼트 1번을 진행하고 나서 바로 2번을 수행하고 싶지만 IO 때문에 이 출력 때문에 여기서 멈춰야 된다 혹은 뭐 다른 잠깐 값을 기다려야 한다 라는 문제 때문에 여기서 더 진행하지 못하고 그만큼의 시간이라던가 자원 낭비가 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스테이트먼트 2를 바로 실행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지금 이 코드 같은 Cout을 쓰고 있지만 in 값을 받아와서 그다음에 out 이렇게 값을 받아온 다음에 다시 또 출력해주는 이런 코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간에 멈췄다가 또 멈추고 이런 식의 뭐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비효율적인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게 되면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가장 최상위에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이게 만약에 혹은 같은 어떤 서브루틴이라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서브루틴 위에서는 일이 얼른 끝나고 다음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 밑에 어디선가는 이 출력하느라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non-블로킹과 비동기 입출력 같은 이슈들이 옛날부터 선 프로그래밍 쪽으로도 아니고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쪽으로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이런 코드가 실제로 작성이 됐었죠. 그래서 TCP 리더 뭔가 소켓 통신을 사용해서 그다음에 데이터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관련된 데이터들을 전부 다 스테이트라는 이름으로 묶어놓고 맥 쉐어드 그러니까 쉐어드 포인터 혹은 뭐 레퍼런스 카운팅 포인터 같은 것을 사용해서 할당을 합니다. 할당을 하고 그다음에 나 커넥트 됐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스테이트를 받아가지고 커넥션을 뭔가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넘겨주고 넘겨주는 이런 식의 굉장히 복잡한 어떤 콜링 체인을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이게 전부 다 함수를 중간에 끝내고 그 다음에 다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서브루틴 같은 경우는 리턴하면 전부 다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버퍼라던가 TCP 커넥션 얘네들의 소멸자를 호출되지 않은 상태로 쭉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복잡한 패턴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엣지가 멈춰버리는군요. 엣지 누르고 멈췄다. 안 돼. 시간은 금. 무시하고 진행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코르틴을 사게 되면은 중간에 이 지점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F1과 F2의 소멸자를 불리지 않은 상태고 그대로 함수를 다시 뱅글뱅글 돌면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죠. 점이 있습니다. 네, 그게 가장 코르틴을 쓰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을 굉장히 두껍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기까지 지점 중에서 질문하실 게 있을까요? 제가 막혔던 질문을 받을 겁니다. 질문이 없으신가요? 너무 신세계 이야기인가? 아닌가? 너무 다 아시는 이야기인가? 네, 그러면은 좋습니다. 네, 핵심적인 이야기는 코르틴의 모습이 어떻다. 그다음에 왜 코르틴을 쓴다 정도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그럼 실제로 라이브러리를 쓰지 않고 여러분이 코르틴을 구현한다면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를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죠. 메인 함수는 더 밑에 잠시 내려보내놓고 여러분이 코 일드 이걸 구현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함수는 좀 복잡하니까 이렇게 주소 처리를 해놓고 좀 더 간단한 함수로 제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후. 후는 너무 좀 추상적이고 add라고 해보죠. add고 int a, int b return a 플러스 b return b 플러스 3a 플러스 b 이런 처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점점점. 자, 어떤 조건부로 여러분이 어떤 경우 어떤 a 상황에서는 a 플러스 b를 리턴해야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3a, 그다음 3a 플러스 b를 리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리턴, 첫 번째 리턴과 두 번째 리턴을 쓰기, 둘 다 같이 쓸 수 있는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마 이런 식의 구현을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컨디션, 스위치, 컨디션, 케이스 1, 케이스 2. 그래서 이것을 A 컨디션, 이것을 B 컨디션이라고 해보죠. 네, 이런 처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함수를 부를 때, 나 이번에는 1번 A 컨디션이고, 이번에는 B 컨디션이야. 라는 식으로 아마 지정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코드는 역시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컴파일된 결과물을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첫 번째, 어딘가에 리턴이 있고, 두 번째 리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second, first, 그 다음에 스위치, 이제 케이스 1일 경우는 go to first, go to second. 이런 식의 구문을 아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이 결과를 사용하자, 그 다음에는 세컨드를 사용하자, 이런 구문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피보나치 함수도 약간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네, 인트, 포인트는 그렇고 인덱스라고 해보죠. 여기다가 스위치, 인덱스, 케이스 1, 케이스 2, 고투 그 1. 지금은 서스펜드 1이 없기 때문에 고투 순서를 바꿔야겠네요. 고투 이니셜. 이쪽이 함수의 처음 도입부 이니셜 포인트인 것이고, 또 코일드 아래쪽 부분이 코일드 곡성이 좀 안 좋지만 그냥 이쪽에 붙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쪽 알아서 해주네. 네, 그래서 저희 피보나치 함수를 부를 때 나 지금 1번 처음 호출하는 경우 이렇게 이니셜 포인트로 하고, 만약에 저희가 다시 중간에 멈췄다가 실행하는 경우라면 이 서스펜드 이쪽 줄로 가라 라는 코드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제가 아까 그림으로 보여드리려고 했었던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인보커 쪽에서는 인보크, 즉 인덱스를 1로 맞춘 상태로 호출하는 것이고, 저희 액티베이트 할 때는 인덱스를 2로 맞춘 상태로 호출을 하면서 2로 맞춘 상태로 호출하면서 바로 이 처음부터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으로 점프해서 함수를 진행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저희 함수를 인덱스 2로 호출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어디선가 어? 어디선가 피보 아까 10이었죠? 12 이렇게 중간에 다시 지금 가운데부터 시행할 거야 라는 식으로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 문제되는 거는 이 인트와 F1과 F2, 그 다음에 이 로컬 인덱스 포인터, 인덱스 값, 그 다음에 F3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스택에 있는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서 리턴을 해버렸다면 얘네들 값을 전부 다 다시 초기화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되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소프트 프레임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다가 int f1 또 i f3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희가 하나 더 있어야겠군요. n 이렇게 만들어 놓은 뒤 피보나치 함수 쪽에서는 프레임에 대한 포인터를 받아오는 것이죠. 라고 해볼까요? 얘 같은 경우는 fm. 이렇게 조금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지만 조금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얘네 둘도 이 부분을 안 바꿨었군요.
네, 이런 코드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값들은 어디 프레임에 다 저장이 되어 있고 저희는 초기화 같은 거 상관없이 그냥 인덱스에 따라서 원하는 지점으로 점프만 하면은 이것이 저희가 실제로 코르틴 코드가 컴파일된 결과물과 거의 유사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아마 실제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네레이터로 가서 제네레이터가 아니군요. 쪽으로 가서 그다음에 프리픽스라는 친구가 하나 있었을 텐데 네, 여기 있군요. 그래서 reasonable frame prefix라는 식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함수 포인터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덱스와 플래그가 있죠. 그래서 인덱스도 같이 묶였으니까 저희도 이쪽에 아마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런 것이 되나요? 좋은 코드를 짜기 위해서라고. 오히려 부문 구조적인 같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일단 이 부분부터 먼저 설명드리고 보겠습니다. 설명을 해야겠군요. 네. 이렇게 프레임에 지금 인덱스가 쓰여 있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인덱스에 있는 것에 따라서 함수를 실행해라 라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쪽에 함수 포인터 같은 경우는 void 포인터를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그냥 void 포인터라고 해줍시다. 네, 펑션. 자, 네. 피보 함수에 대한 이 함수에 대한 포인터를 지금 이 프레임에 같이 가지고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실제로 아까 처음에 작성했던 함수 같은 경우는 프레임을 언제 할당하냐, 그 다음에 언제 지우냐라는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실제로 작성했던 코드와 거의 유사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코르틴을 구현하기 위해서 추가한 부분이고 이 프레임의 구조체도 마찬가지로 추가를 했었죠. 그럼 피보나치 함수를 마저 이제 완성을 하자면 또 피보 임플리멘테이션이라고 해볼까요? 어느 순간에는 프레임 포인터 pf는 new frame 이런 코드가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스펙 처리를 수행하는 호 함수가 프레임에 대한 포인터를 받고 어느 순간에는 delete pf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지워주는 저희 보통 로케이션을 여기서 하고 프리를 여기서 해주는 코드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 인자를 받았었잖아요. 그때 n 받고 pf에 index는 지금 저희 1번을 사용할 거고요. 그다음 pf의 n은 제가 인자로 받은 n이다. 그다음에 pf의 1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0이었고 pf는 1, pf i와 pf 3 같은 경우는 저희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단순한 로컬이었으니까 0으로 기본값을 초기화를 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밑에서 이렇게 피보, 그 다음에 지금은 빨간 줄입니다만 저희가 맨 처음 작성했던 함수를 생각해보면 피보나치 15개를 갖다 줘 라는 이 15는 이렇게 n이라는 변수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코르티는 프레임을 할당한 다음에 이 할당한 곳에다가 제가 전달한 인자값, 그 다음에 기본값 혹은 뭐 별도의 뭔가 리소스 같은 게 있다면 전부 다 이쪽에 할당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잠깐 빼먹어 버렸군요. 포인터 펑션 또 pf 펑션은 뭐다. 이렇게 함수 이제 처음에 저희가 아까 보여줬던 프리픽스 부분 함수에 대한 포인터 그다음에 인덱스 현재 인덱스를 넘겨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 피보어에 대한 포인터를 가지고 있고 인덱스를 알고 있으니까 원하는 지점으로 점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코드를 실행하고 리턴을 해야 되면 리턴을 해야 한다고 하면 리턴을 하면 그대로 종료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피보 쪽에서 리턴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콜러로 돌아오게 되면서 이제 프레임을 전부 다 지워야 된다. 그러면 프레임을 딜리트하는 코드가 실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아까 작성했던 피보 런처를 다시 한번 작성해보자. 오토 피보
n int f1, f2 i는 n보다 작을 때 플러스 플러스 하면서 x3는 f1 플러스 f2고 for yield 그 다음에 1은 F2를 그대로 받아오고 F는 F3를 받아온다. 이런 식의 단순히 피보나치 함수를 구하는 이 짧은 코드가 for yield라는 키워드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면 우리 컴파일러는 실제로 이 피보나치 함수를 위한 이런 프레임을 위한 프레임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주고 그 다음에 이 프레임을 사용해서 저희 사용자 코드를 그대로 컨트롤 CV한 형태, 잘라내서 붙여넣기한 형태 이런 코드 두 번째 코드를 생성한 다음에 이 프레임을 실제로 할당하고 지우는 이 새로운 추가적인 함수까지 생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저희가 직접 손으로 작성할 수 있었던 이 수동 코르틴을 저희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코일드 혹은 이제 코어웨이트 키워드 코어웨이트 이게 아니야 코어웨이트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면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이 모든 일을 다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프레임에 대한 포인터를 관리하는 방법이라던가 할당하고 지우는 방법 그 다음에 여기다 인자를 옮기는 방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보통 라이브러리 쪽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꺼버렸나요? 꺼버린 것 같군요. 부스트 프로틴 넘어가 보면 이런 걸 전달하면은 아니 이때 없잖아. 새 버전에 여기 있군요. 이렇게 프로텍티드 스택 얼로케이터 그 다음에 세그먼티드 얼로케이터 이런 식으로 이 프레임을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프레임을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에 대한 얼로케이터들이 정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core yield 혹은 core await 키워드 쓰면 컴파일러 이 모든 일을 다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코드 자체는 저희가 실제로 C나 C++ 이제 9 버전에서도 구현할 수 있었던 그런 생각보다 단순한 코드들이라는 것이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질문하실 게 있으실까요? 설명을 너무 날림으로 했나요? 네, 일단 이해가 되신 것 같군요. 그런가요? 제가 지금 되게 급하게 자료도 없이 막 설명하고 있어서 다음번에 할 때 PPT 같은 거라도 좀 준비를 해야겠군요. 결론적으로 이 많은 일을 컴파일러가 다 해주는 것이다. 우리는 뭐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몇 가지 좀 더 디테일하게 짚고 난 다음에 노형석님께서 혼나지 않게 코르틴에 나온 것이다.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좀 보충 설명을 해볼게요. 이때 이 펑션 포인터 선언된 것을 보면은 C 디클러레이션이라는 콜링 컨벤션을 콜링 컨벤션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콜링 컨벤션? 네, 콜링 컨벤션 맞죠? 제가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는군요. 이 C 디클러레이션 같은 경우 굉장히 특이한 되게 올드한 패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 함수를 호출할 때 콜링 컨벤션 같은 경우는 인자는 누가 생성을 해서 넘겨줄 것이고 이 인자 정리는 누가 할 것이다. 가령 콜러가 콜리를 호출할 때 인자를 전부 스택에다 준비한 다음에 콜리를 호출할 것이다. 혹은 콜리가 자기 처리를 마치고 리턴할 시점에 인자들을 전부 정리한다. 라는 식의 약간 규칙들이 정해져 있는 것인데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이 C 디클러레이션 같은 경우는 함수 호출자가 그러니까 콜리가 이제 와서 뒷부분 엣지는 아직도 일을 하지 않는군요. 뚜뚜뚜뚜. 네, 이 왼쪽에 있는 이 콜러가 제 마우스 포인터가 아마 안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콜러가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오른쪽 위로 가는 화살표쯤에서 인자들을 전부 준비를 해주고 인보크 한 시점에서는 콜리는 인자는 다 준비되어 있겠지? 그럼 나는 그냥 연산만 처리한다. 그 다음에 리턴을 합니다. 그럼 리턴하고 나면 그 인자들에 대한 소멸자를 불러주는 것은 콜리가 아니라 콜러, 호출자가 생성자와 소멸자를 다 불러준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C 디클러레이션 컨벤션이 바로 그렇게 동작해라 라고 지정을 해주는 것이죠. 저희가 아까 함수 같은 경우는 내가 전부 다 프레임을 할당해 줄게. 그 다음에 내가 프레임 지우는 거 다 해줄게. 너는 일만 해. 라고 저희가 함수의 내용을 전부 다 작성해 놨기 때문에 이 C 디클러레이션 콜링 컨벤션을 사용하도록 명시적으로 처리를 해놓은 것이죠.
그 다음에 함수 포인터가 있고 인덱스가 있고 플래그 같은 경우는 제가 도대체 어디 사용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열심히 조사를 했는데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함수 프레임 포인터를 받아온다는 것,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사용한다, 거기서 좀 특별한 점은 이런 점이 C 디클레이션 컨벤션을 사용한다는 점이 있다라는 걸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바이바이 스페이스 스탠다드. 그럼 이 피부 리턴 타입은 어떻게 될까를 아마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도대체 뭘 리턴하게 이렇게 리스트처럼 받아올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 리턴 타입은 실제로는 제네레이터 인티저라는 굉장히 좀 특이한 녀석을 이제 리턴을 시킵니다. 이게 지금 없는 상태로 해볼까요? 라고 해도 인텔리센스 레벨에서는 보시면 스탠다드, 익스페리멘털, 제너레이터, 그 다음에 얼로케이터와 인티저를 받는 어떤 굉장히 개상한 타입을 리턴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제너레이터를 쓰기 위해서는 이 헤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제너레이터를 사용하는 코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서 볼 수가 있어요. 또 G는 좀 명시적으로 작성하죠. 제너레이터 G는 G는 15다. 다음에 B 이렇게 코드가 실제로는 작성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루프를 끝날 때쯤에 얘도 같이 없어져야 되니까 실제로는 작은 로컬 스코프를 하나 선언을 하고 이런 코드가 생성이 된 것이겠죠. 근데 그러면은 실제로 이 구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벡터처럼 for auto V는 이런 식으로 특별한 조건을 만족시키면은 벡터든 리스트든 아니면 어떤 셋 혹은 트리 좀 되게 이상한 구현을 하고 있든 실제로 이런 구문을 쓰는 것은 몇 가지 멤버 함수 구현만 진행되면 되는데요. 그 멤버 함수가 보통 비긴과 엔드입니다. 비긴과 엔드를 어떻게 구현하고 있나를 보면 중간에 이렇게 이터레이터를 구현하고 있고요. 이터레이터는 넘어갑시다. 이터레이터를 리턴하는 비긴과 이터레이터를 리턴하는 엔드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는 코르틴이지만 리스트를 쓰는 것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 중간으로 돌아가는 코드를 네. 보시면 이렇게 코르틴 핸들을 하나 가지고 있고 코르틴 너 다시 시작해 라고 하면 이렇게 어떤 포인터를 코르틴 리즘이라는 이 컴파일러 인트린식한테 넘겨줍니다. 컴파일러 인트린식은 그냥 컴파일러 명령어를 그냥 마치 C 함수처럼 익스턴 표기를 해놓은 것이다. 네, 익스턴 표기를 해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포인터는 저희가 아까 직접 작성했던 이 함수 컴파일러가 생성하는 프레임에 대한 헤더다, 프레임에 대한 포인터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일이 만약에 전부 다 종료가 됐다면 이제 더 이상 나 반복 안 할 거야. 널 포인터를 리턴해라.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는 이 코드는 오토 오퍼레이터는 G.begin 다음에 오퍼레이터가 G.end가 아니면 오퍼레이터를 플러스 해라. 해라. 네, 이런 코드라는 것은 아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나 지금부터 코르틴 시작한다. 그 다음에 나 코르틴 끝났니? 물어보고 그럼 이 플러스에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찾아가 볼까요? 플러스가 어디 갔을까요? 네, 이터레이터 안에 있겠죠 아마. 이 설명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네, 보면 나 계속 코르틴 일이 끝났어? 안 끝났으면 다시 시작할게 라는 식의 계속 코르틴 중간으로 돌아가는 저희 코일드 이 아래 지점으로 돌아가는 코드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단순히 이렇게 피보나치랑 피보나치 수를 한 n개 정도 받아오는 단순한 함수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 작은 함수 안에 코일드 키워드가 들어감으로써 컴파일러가 중간에 어떤 프레임이라는 프레임이라는 것도 프레임도 생성해주고 그다음에 프레임의 포인트를 받는 그리고
BR, 포인터, 네, 이런 어떤 가상의 함수를 만들어준다는 것도 이해를 했고, 피보나치 함수도 실제로는 프레임 포인터, BTR은 U 프레임이고, 뭔가 잘못했군요. 프레임, 아래쪽에는 딜리트, BTR, 코드가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 내용은 이쪽으로 옮겨진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보자. 그리고 이어를 속도를 지우지 말 걸 그랬어. 왜 바보같이 지웠을까요? 어리석은 영혼. 네. 저희가 보면은 이렇게 지금 함수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코드를 바로 이제 인라이닝 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그대로 다시 컨트롤 V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은 코어 이대로 돼 있지만 저희가 아까 다시 작성했을 때 리턴 구문이 이렇게 소리가 하나 있었고 그래도 리턴 구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리턴 구문이 두 개가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건 일반적인 C와 C++의 서브루틴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최적화를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이런 코드가 작성이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코루틴을 사용해서 함수를 짜더라도 컴파일러 최적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서브루틴과 다르지 않은 굉장히 단순한 함수가 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여드리고 아마 오늘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디 갔죠? 네, 시블 퀄리티 언더더 커버 이 영상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그 말과 섞였는데요. 제가 좀 전에 작성했던 제네레이터를 사용하는 코드가 여기 위쪽에 보이시겠죠? 그다음에 아래쪽에는 몇 개만 받아서 사용하는 코드가 있을 겁니다. 한번 이 부분을 같이 한 5분 조금 안 될 것 같네요. 같이 보시죠. 혹시 그 동영상 소리 들리시나요? 안 들리시는군요. 아이, 바보 같다. 이런. 네, 그럼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옆에서. 네, 지금 제네레이터 상에서 계속해서 숫자를 생성하는 코르틴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코르틴으로부터 값을 몇 개 받아오는 그런 take until이라는 코르틴을 다시 한번 작성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좀 전에 제가 피보나치 함수를 사용하면서 보여줬던 것처럼 저희가 원하는 만큼만 수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런 함수를 지금 이 고르 니자노브 씨가 보여준 것이죠. 음, 잠시만요. 한번 어떻게 크게 할 수 있지? 그냥 풀스크린을 써야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전에 그 제네레이터 코르틴을 사용해서 비긴부터 엔드까지 값을 받아오는 코드를 저희가 작성을 했었는데요. 그럼 스탠다드 어큐뮬레이트, 이 알고리즘 헤더에 있는 스탠다드 어큐뮬레이트 같은 경우도 역시 비긴과 엔드 이터레이터를 받아서 한 번에 그 합쳐주는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고르 기상호 씨가 보여주려는 것은 네, 저희 코르틴에 대해서도 이것이 마찬가지로 동작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제 좀 있으면은 네, 컴파일 에러가 나왔는데 이제 어셈블리도 곧 보여드리게 될 겁니다. 보면 지금 초기 값을 안 넣어줬죠. 그래서 뒤쪽에 초기 값을 집어넣어주고 올리면 키. 그래서 저희 좀 전에 코르틴 제너레이터를 사용해서 0부터 9까지 만들었던 코드를 전부 다시 어큐뮬레이트 시킨 결과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일찍 가보면 버그 모드를 사용해서 특별히 덤핑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요.
디스어셈블 해보면 네, 몇 가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내용이 아니라 좀 더 다른 내용이 나와 있을 텐데 네, 프린트 F 때문에 지금 다른 코드가 섞여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인데요. 좀 더 진행을 시켜보죠. 그렇지 말고 다음 코드가 있었을 텐데 네, 이제 리턴 고문을 사용했죠. 리턴 고문 사용했으니까 프린트 F 관련된 코드는 아마 들어가지 않게 될 겁니다. 릴리즈 상에서 옵티마이즈 된 코드를 바이너리 코드를 생성하게 시키면 빨리 디스어셈블 해줘야 될 텐데 제가 왜 다 초조해지는군요. 자, 예, 이 부분이 제 핵심 느낌인데, 이거를 쭉 키우면, 안 돼! 크롬! 이러지 마! 네, 이 아래쪽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지금 이 메인 함수와 코르틴 3개, 2개, 그 다음에 이 스탠더드 어큐뮬레이션을 사용하는 이 3개, 이 총 27줄의 코드가 지금 이 벽어조 최적화 과정 거쳐서 어떤 상수값만 리턴하는 45 값이 리턴됐었죠. 45를 이제 헥사데시멀로 표현하게 되면 D가 된다. 이 D 값을 리턴하는 코드로 바로 2줄짜리 바이너리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컴파일러 추적화를 거치게 되면 실제로 코르틴이 서브루틴처럼 해석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서브루틴을 해석하면서 마찬가지 똑같은 최적화 과정을 쭉 거치게 된다는 게 이 동영상 강의의 내용입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가요? 영상을 제가 말로 설명을 다 제대로 했나 모르겠군요. 안 보이실라나? 네.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 아까 크롬이 정확한 짓을 해서 돋보기를 하면 되죠. 윈도우에 이렇게 좋은 기능이 있는데 제가 왜 자꾸 잊어버릴까요? 네, 보시면 이렇게 좀 전에 어큐뮬레이션 코드가 이렇게 추적화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끄고 여러분의 내용을 네, 일단 아무도 말씀이 없으시군요. 재미가 없으셔서 그런가?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원래는 이런 식의 어셈블리 코드를 작성을 했었고 이 어셈블리 코드 작성하기 너무 힘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서브루틴을 사용하는 C 문법, C와 같은 문법을 도입했다. 알골 언어부터 이렇게 쭉 구문 구조를 발전을 시켜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로컬 스코프 밖으로 벗어난 방법이 하나도 없었죠. 근데 실제로 이 벗어나는 것이 옛날엔 그렇게 복잡한 코드가 아니고 그냥 단순히 점프였다는 겁니다. 이 점프를 다시 현대 언어로 가져오기 위해서 코르틴을 사용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방법은 조금 굉장히 돌아가긴 했지만 어쨌든 함수 포인터와 몇 가지 인자들을 전부 다 프레임 안에 묶어 놓은 다음에 이 프레임을 사용해서 저희 스택에다 저장하지 않고 힙의 어느 공간에다 저장해 놓은 다음에 이리저리 점프를 한다. 함수를 부르는 식으로 점프를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점프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는 그냥 그 A 레지스터에다가 함수 포인터를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콜 RAX 이런 식의 코드가 나오게 되는데요. AX 이런 식의 인스트럭션이 생성이 됩니다. 어셈블리 레벨에서. 네, 이것으로 형사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던 걸 보충 설명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옛날에 쓰던 어셈블리 언어의 기능을 100% 다시 쓰고 싶기 때문에 현재 언어를 크게 바꾸지 않는 선에서 이걸 적용하길 원했고 그래서 나온 것이 코르틴이라는 것이죠. 일단 코르틴에서 제일 간단한 부분들은 오늘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제네레이터가 제일 쉬워요, 사실. 네. 뭔가 더 제가 대답해 드릴 게 있으면은 페이스북 쪽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오늘 녹화한 거는 나중에 다시 녹화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요한 씨. 너무 막장으로 설명했는데요. 키워드요?
이거는 보시기 굉장히 아마 힘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국내 자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부스트 코롤리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거는 되게 많이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일단 먼저 키워드가 있는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빨리 나가면은 이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시간상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먼저 코 웨이트가 있습니다. 코 일드가 있고요. 코 웨이트가 있고 코 리턴이 있습니다. 딱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존재하고 앞에 코어 웨이트나 코어 일드가 있다면 저희가 사용할 일반적인 리턴은 전부 다 코어 리턴으로 자동으로 그 컴파일러가 바꿔줍니다. 좀 치환을 좀 해주고요. 실질적인 키워드는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코어 일드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코어 웨이트 근데 always 그 다음에 set value 코 일드라는 것도 사실은 이 두 줄을 한 줄로 합쳐주는 겁니다. 실질적인 키워드는 이 코어 어웨이트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코어 어웨이트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왜 필요한가 자체는 그 제가 블로그 링크, 제 블로그 쪽에 정리해 놨었는데 일단 네, 이 링크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이 되게 많긴 합니다만 일단 예, 이렇게 코어 어웨이트, 코어 일드 키워드가 있게 됩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것, 카톡으로도요. 네, 제가 좀 이따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카톡 쪽에 링크 올려드리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제 블로그 쪽에 최대한 많이 설명을 해놨거든요. 근데 정리가 거의 안 돼 있어요, 사실. 왜 저희가 다시 코르틴이라는 걸 생각하게 됐는가? 그다음에 제가 어떤 자료를 참고했는지, 스펙 제안서, 이건 지금 코르틴 같은 경우는 15, 17 스펙에 아직 올라가려다가 올라가지 않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안서들만 아직 있는 상태고, 비주얼 스튜디오 팀에서는 이걸 어떻게 예시를 들고 있는가? 그 다음에 시리콘 영상도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참고할 만한 GitHub 저장소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건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저장소라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아마 다음 주 혹은 뭐 2주 정도 더 이 내용을 진행하게 되면은 보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제네레이터가 제일 쉽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나머지는 저희가 직접 구현을 해서 써야 됩니다. 직접 구현을 해서 써야 되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제네레이터 같은 경우를 한번 일단 먼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코르틴을 사용해서 몇 가지 제약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컴파일러 쪽에서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지만 제가 아까 보여드린 컴파일러 생성한 코드의 굉장히 일부분밖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컴파일러 좀 더 많은 걸 저희한테 요구합니다.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비긴과 엔드를 사용하여 이터레이터를 구현하고 있고 이 프로미스 타입이라는 걸 구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미스 타입 같은 경우는 get return object, initial suspend, final suspend, yield value, 트랜스폼, 몇 가지 얼로케이터 같은 것들 구현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서에 설명이 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로는 저희가 프레임 작성하고 프레임이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디테일하게 컴파일러한테 서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컴파일러 인터넷식들 제외하고 어디 갔죠? 네, 몇 가지 약속을 지켜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10불 걸리는 이건 다른 내용이고 이제 여기서 프로미스 같은 경우는 재개 함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제가 서술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컴파일러한테 이런 것들을 구현해서 프로미스 타입이라는 걸 만들어서 구현해서 넘겨주면 보시면 get return object, return value, set exception, initial suspend 같은 것들이 좀 전에 제네레이터 구현하고 있었던 것이죠. 네, 이런 것들을 구현해서 넘겨주면 저희가 코르틴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라는 게 컴파일러와의 약속입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참고할 수 있을 만한 구현체를 제공하고 있는 게 이 헤더 내에서는 제너레이터밖에 없어요. 나머지 저희가 직접 이 프로미스 타입을 구현한 형태로 작성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컴파일러 에러가 나는지 보여드릴게요. await 네, 제가 그냥 단순히 코어 await에서 키워드 이건 오퍼레이터입니다.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오퍼랜드를 오른쪽에 그냥 P 연산자를 오른쪽에 주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 네, 굳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실제로는 보면 who await expression requires a 이제 suitable await ready function and not none was found. 몇 가지 구현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나 하나도 발견을 못했어. 라는 식으로 서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코드가 아니라 그냥 코, 빌드, 뭐 이런 걸 한번 작성해보죠. 그럼 역시 또 에러가 나오는데요. expression must have class type. 무조건 이런 구조체를 하나 구현해서 구조체를 리턴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조체는 hello라고 하면 네, hello 이렇게 빌드를 돌려봐야겠군요. 빌드를 돌리면 몇 가지 설명이 나오는데요. 에러 리스트를 한번 열어볼까요? 그러면 이제 네, 이렇게 프로틴 트레이츠라는 걸 만들게 될 컴파일러가 중간에 끼워 넣고 그 다음에 프로미스 타입을 구현하고 있어야 해 라는 식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적으로 어떤 코드가 되는 것이냐면 레인지드 폼은 좀 전에 단순한 포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긴 엔드 이터레이터를 구현해야 했고 또 그건 단순히 레인지 폼을 사용하기 위한 구현 내용이었고 코르틴을 사용해서 코르틴을 위한 구현 내용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이걸 만족시켜야 됩니다. 친구의 프로미스 타입 이 프로미스 타입이 존재를 해야지만 이 안에 또 struct 프로미스 타입 블라블라블라 하는 식으로 구현을 해줘야지만 실제로 이것이 컴파일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는 그 프로미스 타입을 전부 구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단순한 코드로 설명을 드릴 수 있었지만 나머지는 제가 직접 구현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그 구현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나 코르티를 안 쓸래라는 마인드가 들 정도로 까다롭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이 되었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제가 최근에 구현을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그런 걸 어떻게 좀 더 안전하게 구현을 할 수 있나? 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고요. 아마 스터디가 좀 더 진행되면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네, 오늘은 그러면 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요. 코르틴에 대해서는 제 링크를 올려드린 걸 가서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양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리 스크롤을 내려도 끝나지 않는 그런 내용이고 제가 오늘 어떻게 코드가 바뀌어서 진행이 되는가, 그다음에 어떤 개념적 이해가 필요한가는 다 서술이 어느 정도 돼 있지만 카톡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스터디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